자유한국당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오늘 포항을 찾았는데 집권 여당으로 실질적인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포항에서 일하던 불법 체류 외국인 여성이 에이즈에 걸려 숨지면서 큰 파문이 일고 있는데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시급합니다. 최근 시민단체가 영덕군과 특정 업체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는데 허위 사실이라며 영덕군이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포항을 찾아 지진 피해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집권 여당답게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 내용도 내놨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 지도부 10여 명은 대피소인 흥해체육관을 찾아 이재민들의 처지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어 지진 피해 주민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턱없이 부족한 보상 금액과 상가, 기업, 어린이집 등이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문제점을 들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어느 정부에서 지열발전 사업을 시작했든 피해에 대한 책임은 현 정부가 져야 한다고 밝히고 4월 추경 반영을 약속했습니다. 추경이 4월 하순쯤 이제 국회에 제출하게 될 것 같은데 급한 것들은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주택 임대기간 연장은 현장에서 곧바로 결정했고 일자리 안정자금 확대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전파 주택 주민들의 임대기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연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흥해 특별재생 사업에 국비 부담 비율을 높이고 신규 사업을 추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여당 지도부의 약속에 대해 주민들은 비교적 빠르고 통큰 결정이라며 반겼습니다. 특별법이 말만 무성하지 실효적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며 여러 부처와 함께 논의해야 하는 만큼 국회 내 특위 구성을 한국당에 거듭 요청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자유한국당에 특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빨리 대답을 해주셔야 되고 추경에 이거를 담을 수 있는 기회가 이제 2,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강덕 포항시장은 정치권과 정부의 정쟁을 중단하고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어느 당이든 할 것 없이 이 국민을 생각 안 하고 당리당략적으로 생각하면은 앞으로 그 당의 미래가 지진 복구와 재건을 돕겠다는 여당의 의지와 한국당의 노력이 확실한 만큼 주민들은 실질적인 대책이 하루빨리 나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택배 노조는 오늘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첨예한 노사 갈등으로 2년 전 해고됐던 경주의 택배기사 이진성 조합원이 어제인 9일자로 복직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17년 택배 노조가 출범할 당시 극심한 노사 갈등으로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고 해고돼 노조 출범 1호 해고자로 불렸는데 노조는 최근 사측과의 협의로 이 씨가 다시 출근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이번 일을 계기로 사측이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포항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던 불법 체류 외국인 여성이 에이즈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숨졌습니다. 보건당국은 이 여성이 포항에서 일하게 된 경위와 접촉한 사람들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던 불법 체류 외국인 여성 A씨가 지난 1일 에이즈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다 이틀 후에 숨졌습니다. 보건당국은 경찰과 함께 A씨가 포항에서 일하게 된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사 저희들 계속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이제 거주지나 이런 건 한 번 더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있어도 지금 말씀 못하는 정도라서. 이 여성이 에이즈에 감염된 채 불법 성매매를 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추가 감염자 발생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포항에는 현재 50여 명의 감염자가 국가의 지원을 통해 관리받고 있는데 익명으로 상담과 치료를 진행 중인 환자가 이를 거부하고 잠적할 경우 찾을 방법은 없는 실정입니다. 검진하러 많이 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문의 전화도 좀 오고 하는데 본인들이 검사 안 하면은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A씨의 국적이나 체류 기간 등은 개인정보라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행정기관도 사실상 국내 불법 체류자들의 실태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등록 외국인이 무자료가 몇 명이 되는 건 나오겠지만 단기 비자로 들어온 사람들은 어느 지역에 있느냐 모르기 때문에 SNS상에도 포항 지진부터 포항 산불, 포항 에이즈까지 도시 전체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연관 검색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감염자의 기본 정보를 알리는 것은 대다수의 안전을 위해 인권보다 우선시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불법 체류자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철저한 불법 체류자 관리 대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포스코 교육재단이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재단 소속 사립유치원과 초중학교의 공립학교 전환 방침을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재단 측은 매년 포스코로부터 약 250억 원을 받고 있는데 자립화에 초점을 맞춰 자체 운영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 교육재단은 지난해부터 산하 유치원과 초중학교 8곳을 공립으로 전환하려다 반대 여론에 부딪혀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최근 영덕의 시민단체가 영덕군의 수의계약 비율이 높고 특정 업체와의 유착 의혹이 있다며 군수를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영덕군은 업종별로 공사 건수가 차이가 나는데도 잘못된 통계를 적용해 허위 사실을 주장했다며 법적 대응하기로 해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한기민 기자입니다. 영덕 참여시민연대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공개 시스템을 바탕으로 영덕군의 2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4년간 수의계약 비율이 인구가 비슷한 다른 농어촌 군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영덕군은 지방재정 공개 시스템에서는 수의계약 가운데 손으로 작성한 수기계약만 통계에 잡힐 뿐 전자계약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수기와 전자계약이 모두 포함된 각 군청의 홈페이지 자료가 정확하고 이를 비교하면 영덕군의 수의계약 금액과 비율이 다른 군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특정 업체 쏠림 현상을 놓고도 공방입니다. 시민단체는 정보공개 청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5년간 상위 10개 업체가 24%를 수주한 반면 하위 250여 개 업체는 27%에 불과했다며 군수 측근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영덕군은 관외 업체는 관내 업체에 비해 수주 건수가 극히 적고 공사 업종에 따라 연간 발주 건수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무시하고 업체별 수주 건수만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주로 철콘이나 어떤 그 공사 부문은 일거리가 많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업체의 그 산술적으로도 업체 건수가 많이 늘어날 수 있고 또 뭐 보일러 시공이나 가스 시공 같은 경우에는 군의 입장에서는 1년에 한 건도 발주되는 게 없기 때문에 5년간 해도 한 건도 그 시공을 못하는 그런 업체도 있기 때문에 영덕 참여시민연대는 영덕군 홈페이지의 수의계약 현황이 일부 삭제되거나 수정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했다며 무엇보다도 정보공개 청구 자료와 다른 부분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했는 자료와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자료가 숫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홈페이지가 많기도 하다가 정보공개 청구했는 자료가 많기도 하다가 이래서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에 대해 영덕군은 기준 금액에 미달되는 수의계약 몇 건을 홈페이지에 올린 경우가 있어서 정보공개 자료와 다를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영덕군은 시민단체의 허위 주장과 군수 고발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법적으로 맞대응하겠다고 밝혀 법적 공방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지난달 동국대병원에 문을 연 경주시 영유아진료센터의 이용객이 주말과 공휴일에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 한 달 동안 영유아 야간진료센터를 이용한 외래 환자는 338명이며 이 중 평일이 133명, 주말과 공휴일에는 205명이 이용했습니다. 또 환자 거주지별로는 경주시가 78.7%로 가장 많았고 포항과 울산 등이 21.3%로 나타났습니다. 제21차 한국세계유산 도시협의회 정기회의가 경주시 등 17개 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오늘 충남 부여군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세계유산 특별법 제정을 함께 추진하고
오는 6월 폴란드에서 열릴 세계유산 도시기구 총회 참가도 협의했습니다. 한국세계유산 도시협의회는 지난 2010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한 17개 지자체가 문화재 정책을 공동 협의하기 위해 구성됐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다음 달부터 석 달간 포항 앞바다에 대한 해저지형 정밀조사에 나섭니다. 해양조사원은 지난 2년간 포항 신항을 포함해 영일만항 안쪽 구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였고 올해는 영일만 신항과 호미곶 앞바다에 대한 조사에 나섭니다. 조사원은 정밀 수심 정보와 해저면 영상, 지층 자료 등 다양한 해양 정보를 수집해 안전한 항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오늘 북부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오후까지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내일은 구름만 많은 가운데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퇴근길까지 곳곳에는 가끔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마치 계절의 시계가 반대로 돌아간 듯 추웠는데요. 내일도 온종일 구름 많은 가운데 쌀쌀함이 감돌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곳곳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앞차와의 간격 넉넉히 두시기 바랍니다. 동해 남부 해상으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새벽까지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면서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2도에서 6도, 낮 기온은 12도에서 15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도 구름 많이 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5도, 독도 7도, 낮 기온은 울릉도 12도, 독도 11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구름 많이 낀 가운데 동해 남부 앞바다에는 오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5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3m까지 일겠습니다. 모레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고요. 일요일 오후에는 한 차례 비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구 경북의 주택 분양 경기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경북의 분양 경기 실사지수는 60으로 지난달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고 대구의 실사지수도 62.9에 머물렀습니다. 반면 전국적인 분양 경기 실사지수는 서울이 96, 경기 86.2, 광주 83.3 등으로 대구 경북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경주시는 오늘 쥐노래미 치어 6만 마리를 양남면 하설이 마을 어장에 무상 방류했습니다. 쥐노래미 치어는 경상북도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지난해 11월 자연산 친어로부터 수정란을 확보해 직접 종자를 생산한 것입니다. 쥐노래미는 연안 정착성 어종으로 인공 방류 시 자원 조성 효과가 크고 저수온에 강해 경제성 신품종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이 내일부터 오는 11월 28일까지 매주 목요일 신라학 강좌를 운영합니다. 지난해 신라의 불교 미술을 주제로 강좌를 연 경주박물관은 성인 70여 명을 대상으로 올해는 신라의 대외 교류를 주제로 24회에 걸쳐 강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서는 국립경주박물관 누리집에서 접수하거나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합니다. 지난해 말부터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한 홍역 확진자가 지난 8일을 기준으로 129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홍역 확진자는 전국적인 대유행을 걱정할 정도의 위험 상황은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환자가 계속 증가하는 이유는 유럽과 동남아 등 세계적으로 홍역이 유행하고 있는 데다 감염병 신고가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